안녕하세요. 기후위기 물 전문가 박재현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우리가 그린 기후위기 물 정책입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로른 루알라가 지구 걱정에 잠 못 드는 이들에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를 걱정하면서 생태 우울증을 겪는 인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가는 우울함과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물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함이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생태 우울, 불안 이것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인류의 생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최근에는 엘니뇨라는 단어가 뉴스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엘니뇨냐 라니냐냐, 이것은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의 해수면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해수면 온도를 통해서 기상학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것이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또 식량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특성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최근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상황에서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기상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타난 캘리포니아의 홍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뒤로 조금만 돌리면 2020년이나 2021년 이때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엄청난 가뭄이 와서 포양호라든지 그 넓은 호수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극단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인류 생존에도 상당한 위협을 주는 상황으로까지 기후위기가 전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영향이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선진강 유역에 엄청난 홍수가 왔죠. 요즘 이야기하는 선상강수대 또는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기상학적인 용어가 뉴스 속에서 현실화되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야만 한다. 더 이상 늦추게 된다면 우리의 생존 문제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의 시대에 가져왔던 물 관리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안들을 찾아내고 고민하고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재작년에 포항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 제철에 물에 잠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죠. 서울의 강남이 물에 잠기고 미호천이라는 하천, 제방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댐을 만들고 준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지금 현 시대,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방편임에는 맞지만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설을 하게 되면 그곳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상류에서 또 흙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유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천에 있는 모래들이 썰려 내려오게 되면 지천에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교량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된 부분입니다. 과도한 준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생태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생물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준수를 한다면 일부 지역, 특정한 지역, 지층과 본류가 함유되는 지역에서 과도하게 모래가 쌓였다든지 그런 지역은 우리가 준수를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준설만 가지고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도시화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강남 지역은 주변의 고지대에서 많은 물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모이고 그 물이 빠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침수가 되겠죠.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반지하나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는 차수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워닝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해 보험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에 대한 대책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지역은 낮기 때문에 1.5m까지는 잠길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반지하나 지하에 살지 못하게 할 정책이 있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계절풍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많은 비가 오고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러한 가뭄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2022년 봄부터 2023년 봄까지 영산강과 섬진강에 있었던 극심한 가뭄을 보면 물들을 영산강과 섬진강이 좀 더 많은 물들을 나누어 쓰는 상황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워터그리드가 되는 거죠. 소형의 워터그리드들이 실제로 물 공급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수요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노력을 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물 사용하는 양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평상시에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뭄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더라. 그리고 화장실에 물을 아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절수 시설들을 통해서 물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도 물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농업 기술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온다든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수 담수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술 개발과 노력들을 해가야 된다. 그 사용한 물을 우리가 다시 음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물기술, 물산업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담수화, 물재이용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확장시켜야 된다. 최근의 기상적 특성에서 강한 강우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홍수 방어 정책으로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조적 대책입니다. 구조적 대책이라는 것은 유역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하천 정책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해서 물이 내려오면 하천을 통해서 제방 안쪽으로 하천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하지만 유역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에 부담도 시키고 유역의 내부에 있는 면적에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수저류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농경지로 서다가 필요할 때에 홍수저류지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들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구조적 대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최적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방법이 있죠.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피지컬 스페이스 두 개의 스페이스를
똑같이 사이버 상황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내리는 비양을 예측되는 비양을 뿌려보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최적이 아닌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별적인 피해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침수시키는 기술인 거죠. 여러 개의 제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제방은 하천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하면 2 제방은 하천이 방어하기 어려울 때에 열어주는 제방이 2 제방 라인이 되겠죠.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높은 지역은 피해가 받지 않는 안쪽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정도의 홍수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는 보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비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과 비구조적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물관리 정책, 홍수관리 정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멈추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왔다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새로운 물정책들을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그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정말 지속 가능하면서도 우리가 미래의 극한적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에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노력과 또 지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